추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서울 외곽의 낡은 주유소 앞에 이상한 정적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번지는 것 같았다. 마치 오늘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을 콕콕 찌르는 듯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 주유소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는 이준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기름 냄새가 가득 배인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의 차에 주유를 해주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 밖은 사르르는 찬 바람이 불고 한파 때문에 손발이 꽁꽁 얼었지만 준서는 두꺼운 장갑을 껴도 여전히 몸이 시릴 만큼 고단했다. 그래도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했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주유소는 오래된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주유소 안쪽은 오래된 기계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그 기계음을 듣다 보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멈추게 할 생각조차 못했다. 그냥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구나 하며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날도 준서는 기름을 넣으러 오는 손님을 맞이하며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다른 길이 없잖아. 어머니 치료비를 대야 하는걸? 주유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현은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규칙과 지침을 내세워 직원들을 압박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주유소 여기저기를 살피며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준서를 바라볼 때면 어디서 흠을 잡을지 생각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먼저 다가왔다. 준서가 조금만 규정을 벗어난 행동을 해도 그는 가차없이 지적하고 윽박지르곤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낡은 경차 한 대가 주유소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차창이 내려가자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부인 윤민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10,000원어치만 넣어주시겠어요? 하고 말했다. 준서는 늘 하던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유를 시작했다. 그런데 주유가 끝나고 난 뒤 민자는 지갑을 찾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 어떡하죠? 지갑을 두고 왔네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다. 회사 규정을 생각하면 그냥 보내면 안 되었다. 돈을 받지 않고 주유해주는 건 명백히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민자의 초조해하는 표정, 잔뜩 떨리는 손, 머뭇거리는 목소리를 보자 준서는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냥 넣어드릴게요. 다음에 지나가실 때 갚으셔도 돼요. 이 말을 들은 민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머리를 숙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건 미안해서.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날도 추운데 얼른 안전하게 가세요. 그러나 이 장면을 본 주유소 매니저 최상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준서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내 개인 자선단체인 줄 알아? 규정을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준서는 당황해하며 그게 아니라 너무 절박해 보이시고 제 돈으로 메꾸려고 했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상현은 비웃으며 오늘 근무 끝나고 내 방으로 와 규정을 어긴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거야 라며 돌아섰다. 그날 밤 준서는 마음이 무거워 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묻는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준서는 억지로 웃으면서 조금 일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뭔가 느낀 듯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힘든 표정이네라고 걱정 어린 눈길을 보냈지만 준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밤새 뒤척거리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주유소로 나섰다. 매니저 최상현이 분명 어제 일로 크게 문책할 게 뻔했다. 주유소에 도착하니 다른 직원들은 저마다 준서를 의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준서야, 매니저가 찾는다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동료의 목소리에 그는 힘겹게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최상현은 냉정한 표정으로 규정을 어기고 손실을 초래했으니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통보했다. 준서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매니저님, 어제는 그냥 제가 제 돈으로 메꾸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분이 워낙 힘들어 보이셨고. 하지만 상현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내 감정이 이 회사를 운영해주지 않아. 우린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 업계에서 못 살아남아라고 말했다. 결국 준서는 더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상현의 결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준서는 유니폼과 사원증을 반납하고 주유소 밖으로 나왔다. 동료들이 말없이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서글픈 눈빛으로 돌아섰다.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단순히 운이 없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스쳤지만 정작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에서는 어머니 병원비와 밀린 공과금이 떠나질 않았다. 집에 돌아와 원룸 문을 열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묻는다. 준서는 억지 웃음으로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그렇게 불안과 걱정 속에 밤이 깊어갔다. 그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서 겨우 일어났다.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자연스레 창문을 바라보니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있었다. 평소 이 동네에서 볼 수 없던 차라 더욱 눈길이 갔다. 곧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이준서 씨 댁이 맞나요? 준서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혹시 주유소에서 무슨 일이 더 생긴 걸까? 하지만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나갔다. 제가 이준서인데 누구시죠? 그러자 중년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현우라고 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라고요? 준서는 깜짝 놀라 되묻자 현우는 네, 어제 지갑을 깜빡 두고 가신 노부인이 제 어머니세요 라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그 노부인 윤민자의 아들이 바로 강현우였는데 그는 강그룹이라는 대기업의 대표이자 엄청난 부를 가진 인물이었다. 준서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제가 한 건 별거 아닌데 그분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고 그냥 좀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현우는 준서의 겸손한 태도에 오히려 감동한 듯 제 어머니께서 당신의 친절에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회사 규정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되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현우는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유소를 인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선언했다. 준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라 손을 저으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야 다른 일자리 알아보면 되니까요. 정말 감사하지만
이라고 말했지만 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누군가는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해요. 만약 이걸 그냥 두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게 될 테니까요. 며칠 뒤, 현우는 실제로 주유소를 매입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전부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늘부터 이 주유소는 우리 강그룹 소유입니다. 첫 번째 조치는 어제 부당해고를 당했던 이준서 씨를 새로운 주유소 관리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전 매니저 최상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조용히 항의했다. 대표님, 저는 회사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요? 현우는 냉정한 눈빛으로 최 매니저님, 잘못된 방식으로 규정을 내세운 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곳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죠 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 말에 상현은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준서는 그 옆에 서서 자기가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주유소 관리자라니? 이게 무슨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지만 동시에 어깨가 무거웠다. 이렇게 해서 준서는 새로운 주유소 관리자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기존 직원들 중에는 준서를 은근히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다. 불쌍한 노인 도와주다가 마침 운이 좋았을 뿐이지 뭐. 능력이 있어서 매니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렸다. 전 매니저 최상현의 영향력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를 따르던 몇몇 직원들은 준서의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다. 첫날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기름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떠나려는 손님이 있었는데 준서는 다른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직접 달려가 차창을 두드리며 손님, 결제 안 하셨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상대는 고개를 돌리며 내가 얼마나 자주 여기서 기름을 넣었는데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려 했지만 준서는 거침없이 규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편하셔도 결제 먼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맞섰다. 그러고는 계산대까지 손님을 안내해 기어이 결제를 받아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 중 일부가 생각보다 과감하네라며 의아하게 쳐다봤다. 사실 전 매니저 시절엔 이런 손님이 와도 대충 넘어가거나 상현과 친분이 있는 손님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준서는 기어코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제야 직원들도 어라. 이 사람 꽤 진지하게 일하네 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감정적이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규정도 잘 지키고 있네 아는 식의 시선이 서서히 번져갔다. 그날 저녁, 현우가 주유소에 들러 준서를 살폈다. 첫날 수고 많았죠. 보니까 꽤 멋지게 처리하던데요 하고 칭찬하자 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매니저 역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직원들과 어색하기도 하고 저를 보는 시선이 아직 불편해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팀을 이끄는 건 어렵죠. 저도 회사를 처음 맡았을 때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자세예요 라고 격려했다. 그 말에 준서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열심히 해볼게요. 이 기회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서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출근하자마자 주유소 주변을 둘러보면서 설비 상태와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공구나 청소도구들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는 불편한 점 있으면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다.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지만 준서가 손수 청소부터 자잘한 수리까지 직접 해내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최상현은 해고되었지만
지역 커뮤니티나 다른 주유소 업계 인맥을 통해 강 대표가 돈으로 주유소를 마음대로 바꾸는 중이다. 운 좋아서 매니저 된 사람이 잘할 리 없다 같은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어떤 손님들은 괜히 주유소를 기피하기도 했다. 거기 이상한 소문 나던데 라며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고, 몇몇 지역 상인들은 아예 불매운동 비슷하게 나서기도 했다. 강현우의 가족들도 달갑지 않아 했다. 쓸데없이 작은 주유소에 돈을 왜 낭비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현우는 가족 모임에서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결정한 일이니 지켜봐 주세요라고 간단히 답할 뿐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어머니가 받은 친절, 그리고 그걸 통해 알게 된 이준서의 진정성이었다. 어느 날 주유소 사무실 우편함에 수상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준서가 열어보니 여기서 나가라는 위협적인 메시지와 함께 칼자국 난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준서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현우가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우리를 겁주려는 수작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초조해하지 말아야 해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준서는 밤에 잠도 잘 못 이룰 정도로 겁이 났다. 혹시 이들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가슴 한구석에서 커졌다. 다음 날 현우는 주유소에 와서 준서를 따로 불렀다. 밤새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꺾으려 저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준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무서운 건 사실이었다. 현우는 우리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 봅시다.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라고 제안했다. 준서는 살짝 놀란 눈으로 프로젝트요? 라고 되물었다. 현우는 곧바로 지역 사회 봉사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예컨대 우리 주유소를 중심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무료 주유 쿠폰이라든가 따뜻한 식사 나눔 같은 것들.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교감을 이루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매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준서는 머뭇거리며 그런 일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하고 걱정했지만 현우는 금전적인 건 내가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진정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후 주유소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거참, 이상한 짓 하네라고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준서는 우리도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금만 손을 내밀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 큰 희망을 얻게 된다는 걸 저도 직접 겪었어요. 우리 주유소가 그런 희망을 주는 곳이 되면 어떨까요? 라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서서히 직원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어떤 직원은 실은 우리 집도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주변 도움으로 버텼다며 공감했고, 다른 직원도 예전부터 봉사활동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실행하기가 어려웠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주유소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고 한마음으로 뭉치게 되었다. 한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주유소가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거기 새로 들어온 관리자가 직원들과 잘 지낸다더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유 쿠폰도 나눠준다더라. 같은 말이 차츰차츰 돌았다. 어떤 노인은 봉투에 작은 기부금을 넣어 주유소로 가져오며 나도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준서는 그 편지를 받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있구나. 하지만 최상현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다. 그는 지역 인터넷 카페 등에 거기 대표 돈 자랑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같은 비방글을 올렸고,
몇몇 사람들은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악성 댓글을 달았다. 쇼하는 거지 뭐 라면서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바뀌어가는 주유소의 모습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 새로운 소문이 부정적인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준서는 종종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 묻곤 했다. 매니저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매 순간 도전의 연속이었다. 규정을 지키면서도 인간적 따뜻함을 잃지 않아야 하고 주유소 수익도 확보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협박장 같은 위협을 받고 전 매니저의 악의적인 소문에 맞서야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미소와 현우가 해주던 응원의 말이 큰 힘이 되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지. 하지만 내가 하려는 일이 옳다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어느 날 밤, 주유소 운영을 마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준서에게 현우가 찾아왔다. 피곤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고 현우가 물었다. 요즘 잠은 잘 자요. 준서는 고개를 흔들며 조금 힘드네요. 막상 주유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제 마음은 불안이 떠나질 않아요. 전직 매니저의 소문도 그렇고 협박 봉투도 그렇고 현우는 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도 처음에는 매일 밤이 두려웠어. 회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겁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두려움을 인정하되 움직여야 해요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준서는 문득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다. 모든 건 어머니에게 좋은 병원비를 대주고 조용히 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기대, 직원들의 미래, 더 나아가 이곳을 바꾸려는 현우의 의지도 담겨 있었다. 제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말에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맞아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미 우리 편이 되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화답했다. 며칠 뒤 주유소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일정 시간마다 무료 주유를 신청받거나 어르신들에게 작은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어떤 때는 라면과 즉석밥을 챙겨드리는 도시락 나눔 이벤트도 열었다. 직원들이 처음엔 장사가 아니라 봉사를 하러 왔나 라고 푸념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주유소 벽 한쪽에는 고객들이 손수 쓴 감사 메시지와 사연들이 붙기 시작했다. 당신들 덕분에 한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주유가 큰 희망이 되었어요.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다. 어떤 편지에는 예전에 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어 절망했다. 그런데 당신들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니 힘이 난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준서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주유소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언제나 기름 냄새만 나던 곳이 이제는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직원들은 서로서로 도우며 아이디어를 내고 손님들도 활짝 웃으며 여긴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라고 칭찬했다. 매출도 오히려 늘었는데 착한 주유소라는 입소문이 퍼지자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어머니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이젠 병원비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안정되면 회사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이렇게나 성장했구나.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따뜻함이 결국 너에게도 돌아온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최상현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주유소를 비난했고
간혹 주유소 문 앞에 몰래 와서 벽에 낙서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직원들과 주민들은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흔들리지 않았다. 준서나 현우가 우리의 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이미 우리 동네 사람들도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최상현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었고 대신 강현우와 이준서가 만들고자 했던 따뜻한 주유소의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단순히 기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힘든 이웃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차츰차츰 해내기 시작했다. 우리 주유소에서 이런 일도 돕는다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어느 날 주유소 앞에서 한 노부인이 서성이는 모습을 준서가 발견했다. 다가가 보니 예전에 지갑을 깜빡하고 왔던 윤민자가 아니었다. 다른 분이었지만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 같았다. 그 노부인은 차가 고장이 나서 한참 걸었는데 기름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며 울먹였다. 준서는 주저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들어오셔서 좀 쉬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달랬다. 주유소 직원들이 함께 나서서 간단한 수리도 시도해보고 어르신에게 따뜻한 음료도 챙겨주었다. 어르신은 이런 곳도 있구나.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준서는 저도 예전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지만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돕다 보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그 어르신은 눈물을 훔치며 그 말이 참 따뜻하네라고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주유소가 마치 작은 마을 회관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잠시 들러 이야기 나누고 기운을 충전하고 간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기부한 작은 성금은 다시 다른 누군가의 긴급 주유비나 식사 비용으로 쓰이고 가게 앞에 붙은 공지에는 필요한 물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같은 문구가 걸려 있었다. 자연스럽게 생긴 선순환이 쌓이고 쌓여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았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현우는 어느 날 준서에게 말했다. 진짜 놀라워요. 나는 단지 이 주유소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란 것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서는 겸손하게 웃으며 저도 놀라워요. 저 혼자만의 힘으론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 함께 노력하고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라고 대답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직원이 맞아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기적이죠 라며 환하게 웃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었다. 만 원어치 기름값을 낼 수 없었던 한 노부인을 본 이준서의 선택이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이 강현우의 결단력과 진심 그리고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큰 나무로 자란 것이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주유소 벽 한편에 걸린 간판 문구가 바로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덧 날이 풀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주유소를 스쳐갔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중이지만 이곳만은 조금 달랐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격려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준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유소에는 먼 길을 온 듯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이 기름을 넣으러 들렀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워하자 직원들이 서투른 몸짓으로라도 대화를 시도했다. 기름 넣고 계산해주세요 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모두가 웃으면서 노력하자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맙다며 손짓을 해보였고 직원들은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었다.
아무 언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준서는 그 장면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지. 그 말에 옆에 있던 직원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는 거겠죠. 라고 웃었다. 이제 그 누구도 준서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운만 좋아서 매니저가 된 사람이라는 얕보는 말 대신 진심으로 이곳을 변화시킨 사람이라는 존경과 신뢰가 퍼져 있었다. 그 후로도 주유소에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쌓였다. 길을 잃은 사람이 잠시 쉬어가고 힘겨워하는 이가 작게나마 도움을 받고 함께 웃고 울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 그러면서 주유소는 더욱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강현우는 회사 내부에서도 그룹이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때 이 주유소 사례를 자랑스럽게 제시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델을 우리 지역에도 도입해보자 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아침 주유소 한켠에 새 간판이 세워졌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라는 문구 아래 직원들과 주민들이 웃는 얼굴로 함께 사진을 찍어 붙였다. 준서는 간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큰 변화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웃과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작은 친절이 모이고 모여 결국 사람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구나. 어느새 주유소는 예전에 삭막하고 기계음만 가득했던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 담긴 장소가 되었고 서로 보듬어주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한 사람은 아마 이준서 자신이었다. 자신이 잘못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던 초라한 청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전하며 또 그것을 통해 자신도 성장해가는 리더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준서는 어머니와 병원 진료를 다녀오며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병원 정문 앞에서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전에 이렇게 병원비 걱정만 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내가 생각나는구나. 이제는 많이 안정돼 보이네라고 말했다. 준서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엄마가 곁에 있었으니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운이 좋아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준서의 손을 잡으며 자. 이제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우리 주변에도 아직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내가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손 내밀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엄마. 저도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어요. 이 주유소가, 이 지역이, 그리고 더 넓은 곳까지도 조금씩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삶의 변화가 사소한 친절과 진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친절이 주유소 하나를 바꾸었고 그 주유소가 다시 지역 사회를 바꾸며 결국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목격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강그룹이 인수한 어느 주유소를 넘어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가득한 희망의 장소라고 이곳을 불렀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셨다면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는 또 다른 멋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이야기도 누군가의 작은 배려로 시작되고 예기치 못한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언제든 기꺼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손을 잡아보자. 작은 친절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다.